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산재 사고와 산재 처리 절차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사고가 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최초 요양급여 신청, 이걸 산재 신청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근로자분들이 산재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런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시면 당연히 구비되어 있고,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셔갖고 검색란에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 이렇게 치시면은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거 다운받으셔갖고 A4 용지로 다운받으셔갖고 거기 작성하셔갖고 필요한 서류 첨부해서 내시면 되고, 아니면은 치료받으신 병원, 정형외과 같은 데는 원무과에 그런 산재 담당 직원들이 있어요. 그럼 산재 담당 직원들한테 요양급여 신청을 하려고 한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산재 담당 직원이 그 요양급여 신청서 다운 받아갖고 거기에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대신해서 그 병원에서 이제 대신해서 접수까지도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은 1, 2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급여 외에는 따로 병원비 지급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는 이제 최초로 휴업급여 신청 한 번을 하시면은 한 달 단위로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근데 병원 입원이 끝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통원 치료를 받으신다 하는 경우에는 그 통원 기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은 그 휴업급여 신청에 따라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휴업급여 신청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하고는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입원할 때만 한 번 신청하면 입원 기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종결이 되면은 더 이상 요양기간이 연장이 안 돼요. 이렇게 요양기간이 종결이 되게 되면은, 요양기간 종결된 후에 장애가 낫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 신청을 또 하시면 됩니다. 현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은 대부분은 14급 이상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게 완치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장애급여 청구를 하시면은 이제 산재 사고로 인한 이제 재근로자의 산재 절차는 끝나고,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유족분들이 유족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되면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그다음에 배우자 이외의 분들의 경우에는 일시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재해근로자의 유족분들이 유족급여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재해근로자분들이 장애급여 청구해서 장애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분들이 유족급여를 받으시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 되는 산재보상 급여는 모두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산재보상 급여는 없게 되고요. 그런 이후에는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 공제하고 위자료 플러스 일시손해액 해갖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잊지 마시고, 그래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액까지 다 받으시면은 모든 산재 관련된 절차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세부적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나 휴업급여 신청서, 이런 장애급여 신청서 등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작성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